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그 지지율이 속된 말로 떡락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만이 불은 참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소한의 인간성과 검찰 조직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징계해서 해임을 하든 어떤 조치를 취할지라도 깨끗이 승복하는 모습을 보일 개연성이 1%포인트는 더 높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그 지지율이 속된 말로 떡락했습니다. 폭락을 했는데 사실 예상됐던 일이죠.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37%, 부정적인 평가가 57%나 됩니다. 거의 20% 차이가 나고, 또 중요한 것은 여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야당에 추월당했어요. 28%로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31% 정도가 됐습니다. 이거 뭐 자업자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만이 불은 참하다. 어떻게 보세요? 이런 그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잠시 좀 이렇게 조정기처럼 이렇게 한번 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시나요? 이 선에서 그러니까 40% 안팎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행보를 좀 보일 것 같긴 해요. 민주당 지지율도 30% 안팎에서 이제 그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앞으로 한 40대 후반까지 오를지라도 30% 초반까지 언젠가는 떨어질 개연성이 농후해졌다. 다시 말해서 이건 국정 운영의 탄력 힘을 받기보다는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어가는 시점에 이르렀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밑으로 하락한 것이 문 대통령과 민주당 여권에는 상당한 타격 그리고 우려를 많이 자아내는 지금 현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생각이 같습니다. 정부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지율 하락세는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데 좀 포인트를 주고 싶어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민주당을 역전했다고 하지만 31%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35%를 돼야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가졌다. 그리고 40%를 넘어야 그야말로 수권 정당의 대안으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3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김규환 기자의 가끔씩의 이 멘트를 보면 속내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뭐죠? 국민의힘에 대한 그 지지도, 국민의힘이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배겨났는데, 사실 25%를 가져도 수권 정당이 될 수는 있고, 사실 국민의힘이 뭘 잘해서 지금 31, 2% 간 게 아니라 반사 이익을 누린 거죠. 저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반사 이익으로서 31%를 얻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35%를 가져야만이 수권 야당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그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이제 출범한 이후에 그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흐름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이 일단 중심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5% 이상을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도 수권 정당이 되려면 더 많이 변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양당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당제가 굳혀져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의 사실 염증과 실증을 느낀 분들이 국민의힘 쪽으로 약간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그런 단계죠. 사실 뭐 국민의힘이 31%의 지지율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요즘 전국을 보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싸움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윤석열 검찰당. 어저께 홍준표 전 대통령 후보가 얘기를 했죠. 모처럼 귀에 딱 꽂히는 말을 했다고 봅니다. 홍준표 전 후보께서. 홍준표 의원이라고 하세요. 무슨 후보는 후보입니까? 대선이 그래도 가장 그분이 평생을 사시면서 가장 정치적 지위를 얻은 게 대통령 후보였으니까. 아니 대통령 후보는 누구나 나가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현직이. 그래요. 어쨌거나 국민의힘은 아니죠. 무소속의 홍준표 의원이 민주당과 검찰당 파이팅이라고 얘기했는데, 참 국민의힘 뼈 아프게 되새겨 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그건 이제 차치하고, 지금 민주당과 검찰당과 지금 이 대결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결 국면으로 지금 바뀌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네. 윤석열과 추미애 대립 갈등에서 이제는 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 대거리를 하는 이 시점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왜 문재인 대통령 지금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얘기를 했는데, 어제 확실하게 답을 줬습니다.
바로 하루 만에 법무부 차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내정을 했어요. 이용구 전 법무실장을 내정을 했는데 이거는 가겠다, 직진하겠다, 현 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 다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밝히신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참 저희가 눈이 녹것 같아서 얘기를 하지만 진짜 아마 우리 선열들 그리고 이 정치를 주무렸던 그 삼김 씨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존경에 맞이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고인이 되셨지만 볼 때도 참으로 한심하다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국의 대통령이 사실 검찰총장과 싸우게 되는 이 현실 그리고 180석에 이르는 이 여당의 이 어마어마한 정당이 검찰총장 한 명을 진짜 못 해봐가지고 저렇게 절절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민주당은 뭐며 청와대는 뭐하는 사람들인가라는 진짜 이 한심함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끌면 끌수록 망한다. 어떻게 할래?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번 그 윤석열 검찰당과 민주당,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면 대결 양상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이거는 정말 안타깝게도 이렇게 상황이 가면 정치적인 절충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국면이에요. 어차피 죽이거나 죽거나 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그 답을 미리 줬잖아요. 지난 여름부터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작에 동반 사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답이었는데 이미 지난주에 또 밝혔죠. 문통버스는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그 타이밍 시기도 놓쳐버렸어요. 아니요. 그럴지라도 문통버스가 다시 말해서 문 대통령이 정현주 전 KBS 사장을 이명박 정부가 쫓아낼 때 사실 직권남용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문 대통령이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왜냐하면 끌면 끌수록 검찰총장과 대통령과 싸움으로 인해서 국정이 그야말로 계속해서 그렇기는 하죠. 예. 나락에 떨어질 수 있고 지지율을 하락하고 민주당이 반등의 길을 찾기 어려운 이 시점인 만큼 이제는 그리고 내년 4월 7일 서울과 부산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보궐선거를. 그러니만큼 하루라도 결단하려면 하루 결단하고 아니면 깨끗하게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를 내년 7월까지 보장한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든가 아니면 그냥 대통령이 그냥 결단해서 징계 열어서 최단기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게 저는 국정 운영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정국을 그야말로 문재인 정국으로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민생 정국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되찾아야 된다. 이렇게 뭐 임기를 보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고요. 저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해임 권고를 받으면 뭐 제가를 하시겠죠. 제가 할 거라고 좀 보는데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응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법적 소송을 하실까요? 당연히 하겠죠. 저는 감히 제 정치적 감각이 100% 다 맞는 건 아니죠.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왠지 저는 이번에는 소송으로 맞서지 않고 물러나지 않을까. 빙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빙고. 그리고 정치권으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소한의 인간성과 검찰 조직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징계해서 해임을 하든 어떤 조치를 취할지라도 깨끗이 승복하는 모습을 보일 개연성이 1%포인트는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표현은 좀 다르지만 승복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수용을 하고 물러나고 본인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쫓겨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래야 정치권에 갔을 때 명분이 생기죠. 지금 국민의힘이나 야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여왕벌이라고 막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면 역대 검찰총장과 달리 내공이 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양반이 그 권력 운용에 대해서 책 등을 꽤 많이 읽었다는 느낌을 사실 받아요. 그렇다고 볼 때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차임 해임 등의 조치에 대해서 깨끗하게 승복,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멋지게 딱 퇴임 배를 남기고 갈 것 같아요. 네, 검찰총장 윤석열과 이제 정치인 윤석열은 굉장히 다르겠죠.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광주 시민들한테 헬기 총격을 가했잖아요. 그걸로 40년 만에 법정에서 달걀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군사 정권도 무너뜨린 정부인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검찰 권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공수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 이 검찰과 현 정부의 대립을 보면서 절대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가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꺼내는 건데 경찰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건 좀 따고 네. 그 한마디 덧붙이자면 지금 검찰 개혁을 오늘 그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제 그 결사항전의 태세로 임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 저는 추미애 장관의 소임이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본인이 정치 생명이나 모든 걸 다할 때까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건 추미애 장관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 맞다고 봐요. 하지만 대통령 역할은 또 다르니까. 다만 이번에 진짜 대검 차장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고검장급의 참 검사장들 그리고 간부들 더 나아가서 평검사 일까지 일사불란하게 어떤 이유가 됐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부당하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조직은 조폭인가? 저건 패밀리 조직들인가? 사실 우리 기자지만 기자들에게는 만약 무슨 일로 국장이 되거나 그랬다 그러면 그런 일 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의 영역이 있어서 옳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고 다 맞는 것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면서 민주당이 볼 때는 저건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진짜 검찰은 이번 기회에 개별적으로도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부당한 조치를 했던 그 정치적 중립, 언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 진짜 검찰. 우리 김진호 기자님이 약간 좀 화가 많이 나셨는데 전 김진호 기자님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사람인데 이 부분은 사실 저 공감을 좀 해요. 사실은 그 검사들이 또 뭐 고검장까지 막 성명을 냈잖아요. 그게 저는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게 말이 허울이죠. 그것은 검찰 권력에 대한 보호막 역할을 역설적으로 해온 겁니다.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것이 검찰 권력을 지켜주는 보호막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밑에 일개 평검사부터 고검장들까지 성명을 내고 그리고 믿었던 이른바 정권에서 믿었던 조남관 차장부터 고기영 차관까지 등을 돌렸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윤석열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검찰 조직 이기주의자들이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그런 면에서 김진호 기자님의 해석에 좀 공감을 좀 합니다. 최소한 고검장이나 검사장들이 입장을 내면서 평검사들 다독이고 입장을 못 내게 막아야죠. 옛날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죠. 바로 가장 중요한 얘기죠. 그걸 막았어야 고검장이나 되는데 검사장들이 뭡니까? 동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법무차관하고 대검차장이 뭐 하는 자리예요? 그러지 않아도 검찰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고검장들까지 차관과 대검 차장까지 이건 행정부 기관이 조직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대검 차장에 그 고검장에 법무차관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무능한 거죠. 저는 그 말 안 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 기자 모습 보이시죠? 지금 한번 이거 보여보세요. 마스크에다가 빵떡 모자에 뭐 이상한 얄라구준 이상해 모자 이거 빵떡 모자 있는 줄 아세요? 머리 흰머리가 나가지고 흰머리 가리겠다고 썼대요. 아니 그런 내용까지 여기서 공개해 버립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도 불편하지만 이 양복 정장으로 입고 왔어요. 보나마나 이렇게 입고 올 것 같아서. 그래 녹화 같은 걸 보시는 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쟤들은 왜 복장이 저 모양이야? 그러면 한 놈은 쓸만하게 입었네. 이렇게 그래도 거시기 하니까. 쓸만한 한 놈이 되십시오. 저는 몹쓸 놈이 되겠습니다. 녹화 같은 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